이제 정말 더는 안 되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위험해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조용한 주거지역. 이 평화로운 작은 마을은 매주 말이면 주민들이 공원에 모여 바비큐 파티를 열고 이웃집 경사가 생기면 온 동네가 함께 축하해주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마을은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황급히 공원을 빠져나가고 할머니들의 평화로운 산책도 중단됐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마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과연 주민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게 될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근교의 조용한 마을 밀브레이 초등학교에서 3학년을 가르치고 있는 레이첼 브라운입니다. 이곳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에요. 밀브레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UC 버클리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뒤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교사가 되었죠. 작년까지만 해도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 부모님께서 자선 행사에 가시던 길에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그 후로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학교에 가기 전 부모님 사진 앞에 커피 2잔을 올려놓는 게 일상이 되었죠. 하지만 우리 마을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주말이면 센트럴파크는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요크셔 테리어, 비숑 프리제, 말티즈 같은 작은 강아지들이 아이들과 뛰어노는 모습은 마치 동화 같았어요. 레이첼, 들었어요? 피터슨 네사라가 하버드 의대에 합격했대요. 정말요? 와, 우리 마을에서 의사가 나오겠네요. 이런 소식이 들리면 온 동네가 축하해 주었어요. 며칠 뒤면 피터슨 가족집 앞에 축하 화환이 가득할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죠. 이렇게 서로의 기쁨을 나누는 게 우리 마을의 자랑이었으니까요. 특히 매주 토요일 오전이면 이웃들이 서로의 집을 오가며 브런치 파티를 했어요. 데이비스 부인의 수제 머피는 마을의 명물이었고 로버트 할아버지의 정원에서 딴 레몬으로 만든 에이드는 여름이면 늘 동이 났답니다. 저도 학교가 끝나면 매일 공원에 들러 아이들이 강아지들과 노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특히 제 반 학생인 에밀리가 비숑 프리제 스노우와 공 던지기 하는 모습은 정말 사랑스러웠죠. 자, 스노우. 내가 공을 던지면 너가 달려가서 공을 가져오는 거야. 에밀리가 스노우한테 설명을 한 후 공을 놀이터 쪽으로 던졌습니다. 스노우, 달려. 스노우는 공을 쳐다보다가 이내 에밀리 품에 안겼습니다. 스노우, 공은 나한테 없어. 내가 저기로 던졌잖아. 저기로 가서 공을 물어와야지. 작고 순한 강아지들은 아이들의 완벽한 놀이메이트였어요. 그런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저의 이웃이신 마사 할머니는 제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3년 전에 이 동네로 다시 이사 오신 할머니는 젊은 시절 이곳에서 사셨다고 해요. 처음 마사 할머니를 만났을 때가 기억나요. 이사 온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직접 구운 애플파이를 들고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이 파이는 50년 전 내가 처음 이 동네에 왔을 때 옆집 아주머니가 해주신 거예요. 그때의 레시피 그대로랍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마치 돌아가신 우리 엄마를 보는 것 같았어요. 부모님을 잃은 후 제게 할머니는 더없이 소중한 가족이 되어주셨죠. 할머니는 주로 오후에 공원 벤치에 앉아 뜨개질을 하시며 시간을 보내셨어요. 특히 절친한 친구이신 헬렌 아주머니와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셨는데 두 분의 웃음소리는 마을의 활력소였답니다. 레이첼, 이리 와서 앉으렴. 헬렌과 나는 내 나이 때 이 공원에서 처음 만났단다. 그때는 네가 앉아있는 그 벤치도 없었지. 할머니는 종종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결혼 후 남편을 따라 시카고로 떠나셨다가 남편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아들 마이클마저 한국으로 파견을 가게 되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신 거였죠. 하지만 어느 날 그 행복했던 일상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헬렌 아주머니가 갑작스러운 뇌경색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할머니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셨습니다. 레이첼, 나는 이제 혼자가 됐구나. 우리 마이클도 한국에 있는데 헬렌마저 떠나버렸어. 창가에 멍하니 앉아 하늘만 바라보시는 할머니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매일 방과 후면 할머니 댁에 들러 말동무가 되어드렸지만 할머니의 슬픔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마을에 예기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이었어요. 윌슨 내 비숑 프리제 스노우가 평소보다 크게 지저대서 창문을 열어보니 이삿짐 트럭이 메이플 스트리트 23번지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맙소사. 저 개들 좀 봐요. 차우차우잖아요. 두 마리 모두 덩치는 산만하고 얼굴은 꼭 터진 호떡같이 생겼는걸 왜 저런 개들을 데리고 왔는지 이해가 안 가네.
데이비스 부인과 로버트 할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새로 이사온 웨이 가족의 차우차우 럭키와 해피는 제가 본 것 중 가장 큰 차우차우였죠. 처음에는 모두가 새로운 이웃에 관심을 보였지만 그건 정말 잠시뿐이었어요. 제발 저기 가지 마. 오, 저개들 또 싸우려고 하네. 여보, 우리 다른 길로 가요. 저 망나니 걔가 또 우리 스노우한테 해코지할 뻔했잖아. 공원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어요. 산책하던 주민들은 차우차우를 보면 얼른 방향을 틀었고 아이들은 공원 반대편으로만 다녔죠. 특히 웨이 가족의 아들 샤오밍 때문에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럭키, 해피, 저놈들한테 만리장성을 넘나들며 쌓아왔던 실력을 보여줘야겠어. 달려가 물어. 지난주에는 농구공을 두고 다른 아이들과 다투다가 갑자기 이런 소리를 질렀어요. 차우차우들은 정말로 달려들었고 아이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죠. 저 집게들은 여기가 공산국가인 줄 아나 봐요. 어제는 우리 잔디밭에. 쉿, 조용히. 저기 오네요. 주민들은 이제 서로 눈치만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누군가는 뭔가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직접 나서려는 사람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공원에는 여느 때처럼 아이들이 놀고 있었어요. 피터슨네 막내 토미가 친구들과 함께 프리스비를 던지며 놀고 있었죠.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이 들렸어요. 토미, 안 돼. 피터슨 부인의 절규와 함께 아이들의 비명이 뒤섞였습니다. 럭키와 해피가 프리스비를 물려고 달려들다가 토미를 덮친 거예요. 3살배기 토미는 순식간에 쓰러졌고 차우차우들은 그의 팔을 물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제발 누가 좀 도와주세요. 웨이 부부는 당황한 채 서서 중국어로 뭐라 소리만 지를 뿐이었어요. 다행히 근처에 있던 존슨 씨가 재빨리 달려와 무로스로 개들을 쫓아냈지만 토미는 이미 심하게 다친 뒤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토미는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팔에 26바늘을 꿰매야 했다고 해요. 그날 저녁 마을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제 정말 더는 안 되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위험해요. 그 중국인 부부는 사고를 내놓고 사과도 없이 사라졌다면서요. 무개념인 사람들이니 언제 또 시한폭탄을 터뜨릴지 모르겠어요. 결국 피터슨 부부는 경찰에 신고했고 동물관리소가 출동했어요. 조사 결과 웨이 가족은 깨 등록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필수 예방접종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위험한 개들은 안락사를 시켜야 합니다. 이미 사람을 문 개는 돌이킬 수 없어요. 동물관리소 직원의 말대로 럭키와 해피는 결국 안락사 처분을 받았어요. 웨이 가족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졌고 피터슨 가족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도 떨어졌죠. 한 달도 안 되어 웨이 가족은 이사를 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마을 회의가 열렸어요. 이제부터는 대형견, 특히 공격성이 있는 개들은 우리 마을에서 키울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맞아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모두가 동의했고 이는 우리 마을의 새로운 규칙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마사 할머니 댁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던 아들 마이클이 휴가를 내고 돌아온 거예요. 그것도 한국인 며느리 지수 씨와 갓 돌이 지난 손녀 소피아를 데리고요. 하지만 제 시선을 끈 건 따로 있었어요. 마이클의 가족과 함께 온 크고 하얀 개였죠. 이게 우리 진주예요. 한국의 진돗개라는 품종이에요. 하지만 마이클, 우리 동네에서는 이제 대형견을. 데이비스 부인이 걱정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게다가 진돗개라는 이름조차 처음 들어보는 견종이었죠. 차우차우 사건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큰 개를 보면 경계부터 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진주는 달라요. 한국에서는 진돗개가 충성심과 용맹함의 상징이에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 진주는 지수 씨의 고향인 전라남도 진도에서 온 순종 진돗개였어요. 마이클이 한국 주재원으로 있을 때 지수 씨를 만났고 결혼하면서 진주도 가족이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우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기 봐요. 차우차우만큼 크잖아. 공원에는 못 들어오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뜻밖의 장면을 목격하게 됐어요. 공원 한켠에서 소피아가 비틀거리며 걸음마를 연습하고 있었어요. 지수 씨가 아이의 손을 잡고 마사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켜보고 계셨죠. 갑자기 소피아가 중심을 잃었어요. 그 순간 진주가 빠르게 다가가 아이의 옷자락을 살짝 물어 지탱해 주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연습한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어머나. 놀란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공원에 있던 사람들 모두 진주의 몸짓에 감탄했습니다. 와, 저렇게 영리할 수가. 보디가드 뺨치는데. 차우차우랑은 완전히 다르네요.
차오차오가 개들 세계에서 무력만 앞세우는 공산당원이었다면 진주는 유엔 사무총장감이에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아이들이 공원에서 놀 때면 진주는 항상 일정한 거리를 두고 아이들을 지켜보았거든요. 다른 강아지들이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자신의 커다란 몸집으로 자연스럽게 막아서기도 했죠. 마사, 진주랑 같이 사진 찍어도 돼요. SNS에 올리면 진주는 금세 핫한 스타가 될 거예요. 제 반 아이들이 먼저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두려워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진주를 보면 달려와 안기곤 했죠. 진주는 그런 아이들을 한없이 온순하게 대했어요. 특히 마사 할머니와 진주의 모습은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할머니의 아침 산책에 진주가 동행하게 된 거예요. 레이첼, 이 아이가 있으니까 정말 내 삶이 달라졌어. 마사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헬렌 아주머니를 잃은 후 처음 보는 미소였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께서 저를 집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있잖아, 레이첼. 이 진주가 얼마나 영리한지 모른단다. 할머니는 따뜻한 차를 내오시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어제는 말이야, 내가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진주가 갑자기 내 슬리퍼를 물고 와서는 현관을 가리키는 거야. 알고 보니 마이클이 장을 보고 돌아오는 시간이더라고. 이 녀석 벌써 우리 가족의 시간표를 다 외워버린 거지 뭐니.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리고 아침이면 꼭 7시에 와서 내 이불을 살짝 물어당겨. 약 먹을 시간이 되면 약병을 가져오고.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시간이 되면 리모컨을 물고 와서 소파 앞에 앉아있단다. 정말 신기하네요. 그게 다가 아니야. 내가 허리가 아플 때면 어떻게 알았는지 내 옆에서 꼭 받쳐주려고 하고. 저번엔 내가 부엌에서 그릇을 떨어뜨렸는데 빗자루를 물고 와서 내 옆에 놓더라니까. 마치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는 것처럼.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진주가 단순한 애완견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런 영리하고 다정한 모습에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진주의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마사 할머니 댁 진주 말이에요. 어제는 제가 장바구니를 들고 가는 걸 보더니 같이 따라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요? 며칠 전에는 제가 아기 유모차를 끌고 가다가 넘어질 뻔했는데 진주가 재빨리 와서 제 옆을 받쳐준 거예요. 마치 훈련받은 도우미견처럼요. 어느새 공원에는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해졌습니다. 진주는 마치 공원의 보디가드처럼 아이들 주변을 조용히 맴돌았어요. 특히 어린 아이들이 뛰어놀 때면 더욱 신경 쓰는 듯했죠. 우리 토미가 진주 덕분에 다시 공원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차오차오에게 물렸던 토미의 어머니 피터슨 부인의 말에 모두가 놀랐어요. 토미는 그 사고 이후로 개들을 무서워했거든요. 진주가 토미 곁에 앉아서 같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더라고요. 덕분에 우리 아이가 다시 웃기 시작했답니다. 무엇보다 마사 할머니의 변화가 놀라웠어요. 헬렌 아주머니를 잃은 후 처음으로 할머니가 이웃들을 다시 초대하기 시작하셨거든요. 레이첼,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애플파이 파티하는 건 어떨까? 진주가 손님 맞이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말이야. 할머니의 미소는 전보다 더 밝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저와 마사 할머니 가족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는 다 같이 공원으로 피크닉을 떠났답니다. 저는 잔디밭 위에 돗자리를 깔고 있었고 마사 할머니는 소피아와 함께 공원 벤치에서 휴식을 취하고 계셨죠. 마이클 부부는 간식거리를 사러 매점에 간 상태였어요. 갑자기 공원 저편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요. 당신 내 개들 좀 잡으세요. 개들이 미쳐 날뛰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이었어요. 빨간 목줄을 한 차오차오 2마리가 리드줄이 끊어진 채 광란처럼 뛰어다니고 있었죠. 옆 마을에 새로 이사온 중국인 가족의 개들이었어요. 차오차오들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듯한 눈빛으로 소피아를 노려보았고 순식간에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번개처럼 하얀 그림자가 튀어나왔어요. 진주였습니다. 으르렁. 낮게 울리는 진주의 경고음이 공원을 울렸어요. 차오차오들의 공격을 막아선 진주의 모습은 마치 전설 속의 백호 같았습니다. 평소의 온순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첫 번째 차오차오가 달려들자 진주는 재빠르게 옆으로 비켜서며 상대의 옆구리를 강하게 밀어냈고 두 번째 차오차오의 목덜미를 잡아 제압했습니다. 둘이 동시에 공격해 오자 진주는 더욱 날렵하게 움직이며 하나씩 제압해 나갔어요. 저런. 우리는 모두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주의 몸에서 흐르는 피가 보였지만 그 순간에도 진주는 소피아와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첫 번째 차오차오가 달려들자 진주는 재빠르게 옆으로 비켜서며 상대의 옆구리를 강하게 밀어냈어요.
두 번째 차우차우가 뒤에서 기습하려 했지만 진주는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순식간에 몸을 돌려 그의 앞다리를 물었죠. 으르렁. 깨갱. 깨갱. 차우차우들의 날카로운 비명이 공원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진주의 움직임은 더욱 날렵해졌습니다. 첫 번째 차우차우가 다시 달려들었을 때 진주는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옆으로 비켜선 뒤 상대의 목덜미를 강하게 물었어요. 쿵. 처음으로 진주가 내는 위협적인 소리였어요. 그 소리에 첫 번째 차우차우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은 한 마리는 동료가 쓰러지자 더욱 사나워졌어요. 진주의 옆구리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며 물어뜯으려 했죠. 하지만 진주는 이미 상대의 동작을 읽은 듯 했어요. 차우차우의 공격을 피하면서 동시에 앞발로 상대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순간 차우차우의 기세가 꺾였어요. 진주의 위압적인 기세에 눌린 차우차우는 결국 꼬리를 말고 도망치기 시작했고 쓰러져 있던 첫 번째 차우차우도 겨우 일어나 비틀거리며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진주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피 흘리는 상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소피아와 할머니를 지키겠다는 듯 꼿꼿이 서 있었죠. 진주야, 괜찮니? 제가 할머니와 소피아에게 달려가는 순간 간식거리를 사가지고 온 마이클과 지수씨가 진주를 안았습니다. 소피아는 다행히 무사했지만 할머니는 너무 놀라 몸을 떨고 계셨어요. 마사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 레이첼 진주가 우리 진주가. 할머니는 말씀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진주의 몸에는 여러 군데 상처가 나 있었고 하얀 털에는 핏자국이 선명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진주의 눈빛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치 제가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어떻게 해 진주 옆구리가. 제가 앤더슨 동물병원에 전화할게요. 이 근처에서 가장 유명한 동물병원이고 외상 전문의가 계세요. 지금 바로 가면 응급실에서 봐주실 거예요. 전화를 끊은 후 마이클과 지수씨는 재빨리 진주를 차에 태웠습니다. 진주는 아픈 기색도 내지 않고 오히려 할머니와 소피아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집으로 모실게요. 그래, 그런데 진주가 우리 진주가. 진주는 강하니까 곧 건강하게 돌아올 거예요. 걱정 마세요. 할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소피아는 계속 울면서 주주주주 하고 진주를 부르고 있었죠. 저는 두 분을 집으로 모시고 가는 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동물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행히도 깊은 상처는 없다고 했습니다. 진주의 상처를 꿰매고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죠. 하지만 이 사건은 우리 마을에 큰 파문을 일으켰어요. 특히 진주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사 할머니 댁 앞에는 마을 사람들이 줄지어 찾아왔습니다. 어제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진주가 없었다면. 마사 정말 다행이에요. 진주는 어떤가요? 우리가 진주를 잘못 봤네요. 대형견이라고 무작정 겁먹고. 피터슨 부인은 직접 구운 쿠키를 들고 왔고 데이비스 부인은 애견용 간식을 한 바구니 가져왔어요. 윌슨 네 비숑프리제 스노우의 담요까지 보내왔죠. 이틀 후 진주가 퇴원했을 때는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공원 입구에는 우리의 영웅 진주를 환영합니다 라는 현수막이 걸렸고 아이들은 직접 그린 그림을 들고 나와 진주를 기다렸습니다. 진주야.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야. 이제 우리 공원은 진주가 지켜줄 거야. 특히 놀라웠던 건 옆 마을 경찰서에서 나온 조치였어요. 차오차오 사건을 심각하게 여긴 경찰은 주변 지역의 대형견 관리 규정을 강화했지만 진주는 예외로 인정해 주었거든요. 이렇게 훈련이 잘 되어 있고 충직한 개는 오히려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됩니다. 마을 회의에서는 대형견 금지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어요. 진돗개만큼은 예외로 인정하기로 한 거죠. 오히려 진돗개 입양을 추천하자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진돗개라는 견종이 이렇게 충성스럽고 영리하다니. 한국의 토종견이 이런 명견이었다니 정말 놀랐네요. 우리도 진돗개를 키우고 싶은데 어디서 입양할 수 있을까요? 마이클은 한국에 있는 진돗개 브리더들을 소개해 주었고 지수 씨는 진돗개의 특성과 훈련법을 설명해 주었어요. 심지어 옆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와 진돗개에 대해 문의했죠. 마사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시며 흐뭇해 하셨어요. 레이첼, 우리 진주가 이 마을을 바꿔놓았구나. 헬렌이 살아있었다면 정말 좋아했을 텐데.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소피아는 이제 진주 등에 올라타 놀 정도로 친해졌고 진주는 더욱 충실하게 소피아를 지켜주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마사 할머니께서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어요. 레이첼, 오늘 마이클의 친구가 오는데 너도 같이 식사하면 좋겠구나. 지수가 맛있는 불고기를 준비한다는구나.
평소처럼 할머니 댁을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처음 그를 만났습니다. 지수 씨의 사촌 오빠인 데이비드 김이었죠. 샌프란시스코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는 한국계 미국인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그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을 때 저도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깔끔한 셔츠 차림에 예의 바른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거든요. 더 놀라웠던 건 평소 낯선 사람을 경계하던 진주의 반응이었어요. 진주는 데이비드를 보자마자 반갑게 꼬리를 흔들며 다가갔고 데이비드는 자연스럽게 진주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죠. 진주가 낯선 사람한테 저렇게 다가가는 건 처음 봤어요. 아, 제가 어릴 때도 진돗개를 키웠거든요. 정말 특별한 견종이죠.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자꾸만 그의 미소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녁 식사는 정말 특별했어요. 지수 씨가 준비한 한식들도 맛있었지만 데이비드의 따뜻한 매너에 자꾸 시선이 갔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고 소피아가 음식을 흘릴 때면 자연스럽게 닦아주기도 했죠. 레이첼 선생님은 이 동네에서 나고 자라셨다고 들었어요. 데이비드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살짝 긴장했어요.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도 저처럼 가족을 일찍 여의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더 진주가 특별하게 느껴져요. 가족의 의미를 아는 동물이니까요. 그의 말에 깊이가 느껴졌어요. 마이클과 지수 씨는 눈빛을 교환하며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고 할머니도 소피아를 데리고 거실로 가셨죠. 우리는 마당에 앉아 별을 보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진주는 우리 곁에 조용히 앉아 밤 공기를 함께 즐기고 있었어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마이클과 지수 씨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죠. 엄마, 저희가 없어도 이제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마이클은 새로운 진돗개 별이를 데려왔어요. 진주의 여동생이었죠. 마사 할머니는 처음에는 거절하셨지만 이미 별이는 할머니를 엄마처럼 따르고 있었어요. 그 즈음 데이비드와 저는 주말마다 샌프란시스코 시내에서 데이트를 하게 되었죠. 데이비드는 제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면 종종 커피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고 주말이면 저를 바닷가로 드라이브도 데려갔어요. 그의 따뜻한 마음씨와 젠틀한 모습에 저는 점점 더 빠져들게 되었답니다. 마을의 변화도 놀라웠어요. 피터슨네, 데이비스네를 비롯한 여러 가정에서 진돗개를 입양했고 이제 우리 공원에는 하얀 진돗개들이 사이좋게 뛰어노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답니다. 마사 할머니는 이제 진주와 별이 두 마리의 진돗개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아침 산책은 물론이고 소피아가 화상통화할 때면 두 강아지도 화면 앞에서 꼬리를 흔든답니다. 레이첼, 우리 동네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맞아요, 모두 진주 덕분이에요. 이제 우리 마을은 진돗개 마을로 유명해졌어요. 옆 동네 사람들도 산책하러 우리 공원에 일부러 찾아올 정도죠. 중국인 가족의 차오차오로 시작된 불안감은 온데간데였고 오히려 한국의 문화를 사랑하는 마을이 되었답니다. 데이비드와 저는 최근 약혼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첫 반려견으로 진돗개 다리를 입양했죠. 마을 사람들은 우리가 진돗개 덕분에 맺어진 인연이라며 축하해 주었어요. 마사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다고 하세요. 진주와 별이가 있고 소피아와 매일 화상통화도 하시고 헬렌 아주머니를 잃은 슬픔도 이제는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아요. 레이첼, 난 이제 알았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지. 하지만 새로운 사랑으로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단다. 진주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준 거야. 할머니의 말씀처럼 진주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선물이 되었어요. 한국의 진돗개가 우리 마을에 가져다 준 변화는 단순히 애완견 한 마리의 이야기가 아닌 진정한 사랑과 용기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관한 이야기였답니다. 오늘의 사연을 통해 감동, 공감, 사랑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주세요. 감동과 사랑 그리고 공감을 느낄 수 있는 채널 감사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